이교세 한국시 읽기 284번은 박주택 시인의 북두별로의 송신입니다. 어, 박주택 시선집 제3시집 사막의 별 아래에서 쓰여진 시인데요. 박주택 시인의 시선집을 받고 직접 거기서 21편의 시를 읽고 있는데 두 번째 시입니다. 우선 읽겠습니다. 북두별로의 송신. 이거는 설명을 해야 돼. 북두가 뭐야? 북두칠성이죠? 북두별. 북두칠성으로 보내는 송신. 음, 북두. 큰 곰자리에서 국자 모양을 이루며 가장 뚜렷하게 보이는 7개의 별을 말하죠. 사전에 있는 중간의 내용은 생략했습니다. 국자의 자리 끝에 있는 요광은 하루에 12방위를 가리키므로 옛날에는 시각이나 항해의 지침으로 삼았다. 옛날에는요, 북두칠성이 그걸 보고 배를 움직였어요. 그게 기준이죠, 삶의. 세상의 기준이에요. 바다에서는 북두칠성이 안 보이는 그 폭풍우 때는 위험했다고. 어디로 간지 모르니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북두칠성 되게 중요한 별이죠. 그러니까 북두별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하늘에 있는 신, 자연의 신, 자연으로 표시된 신, 그 정도예요. 그지? 거기도 보내는 송신이에요. 송신은 어, 통신을 보내는 거죠. 보내는 거예요. 반대말이 수신이죠, 수신. 여기 땅에서 보내는 거야. 땅에서 하늘로 보내는 거. 설명이 됐죠? 한번 쭉 읽고, 자세히 읽겠습니다. 상처, 1998년 상처, 9월, 아낌없이 사랑하던 남녀가 상처, 도로 위에 손을 잡고 누워 있습니다. 나뭇가지가 검게 번쩍이고 상처, 쥐가 쓰레기 봉투를 갉아대고 있습니다. 바람이 공포를 찍어내고 있습니다. 나무가 이름을 찢어 상처, 남녀의 청백한 얼굴에 던집니다. 비가 퍼붓고 있습니다. 머리카락을 고추 세우고 상처, 비에 불빛이 잘립니다. 상처, 남녀의 젖은 살갗이 부풀어 오릅니다. 납작한 소름에 이를 부딪히고 뱃속의 아이가 구부러진 손으로 혈맥을 움켜쥡니다. 상처, 길바닥에 얇은 금으로 상처, 눈물이 스며듭니다. 상처, 젖은 불빛이 달려옵니다. 상처, 물을 튕기며 달려옵니다. 오, 진물 속에서 상처, 무성한 빗물로 흐르는 눈물의 나라, 그 눈물의 나라, 공포 속에서 상처, 흐르는 사랑을 잡아당깁니다. 트럭이 상처, 그 위를 지나갑니다. 읽기가 어떻게 보면 너무 뻔한 얘기죠. 너무 뻔한 얘기고 어떻게 보면 혼란스러워요. 그 혼란스러움에 대한 설명을 박주택 시 연구 유성호 교수가 소멸의 시간 존재론적 고통과 한멸이라는 박주택론에서 한 구절을 찾았습니다. 이 시를 설명한 게 아니라 음, 여러 가지를 설명하는 중에 나왔는데 이 시를 읽는 데 도움이 돼서 인용을 합니다. 박주택 씨의 문법을 잘 들여다보면 인과율에 충실한 문장을 쓰기보다는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죠? 어디가 어디야 주어가 어디가 목적어가 어디야 이게 없단 말이죠. 앞뒤가 뭐야? 원인이 뭐고 결과가 뭐야?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혼돈돼 있어요. 원인과 결과 여기 있는 그지? 그런 인과율, 원인과 결과를 이어가는 인과율. 그래서 논리적인, 그지? 산문, 논리적인 산문의 대표적인 특징이에요. 그래서 시인이에요. 쓰기보다는 그때그때의 순간적인 자의식이 무의식과 환상의 개입을 통해 문장을 분절하고 분해하는 경우가 더 많다. 바로 이 시가 그런 특징이에요. 뭔가 그때그때 순간적인 자의식이 이거 계속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계속 나와요. 무의식과 환상의 개입을 통해서 그게 뭘로 표현이 되냐면 분절하고 분해하고 문장이 잘리고 분해되고 이러는 그러니까 요건 앞에 내면이죠. 내면에는 자의식이 있는데 그게 무의식과 환상으로 자의식이 속에 있는 내 마음이 드러나는 거죠. 근데 그게 어떻게 드러나냐면 문장이 분절되고 분해되는 경우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박주택의 시의 목표는 대상의 세부를 드러내는 데 있지 않아요. 대상의 세부를 드러내려면 논리적으로, 인과적으로, 그죠? 그러니까 인과율의 방법으로, 그지? 인과율의 방법으로 여기는 문이고 뭐 또 위에는 지붕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인과율 또는 구조적인 인과율을 앞에 썼으니까 쓴 거고 또는 구조적인 틀로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있지 않고 해요. 않고 부정. 그걸 찾는 게 이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이건 뒤집어 말하면 박주택 시읽기는 PNC의 구조를 찾는 수수께끼 소리 같은 경우가 많다. 어, 이제 그러니까 세상에 세부가 안 들어가니까 그치만 사람은 머릿속으로 자꾸 우리 한국말 사람 그러니까 말로 읽는 사람들은 이게 뭔 소리야 하고 읽으려고 노력할 거 아니에요, 그지? 이게 뭔 소리야 하고 계속 들여다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수께끼 풀이 같은 모습이 많아요. 대상을 통해 그럼 어떻게 하느냐? 뭘 하냐? 대상을 통해 자신의 내면에 길고도 길게 쌓인 시간을 번져가는 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심리적으로 뭔가 있는데 그게 공간이 아니라 뭐야? 시간. 시간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응? 내면의 예, 내면 내면의 이야기는 시간의 차원에서 더욱 뚜렷하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어떻다는 얘기는 시간의 차원이 되게 중요하죠. 어느 장소도 중요하지만 시간의 차원이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시간과 장소 속에 갇혀 있는데 어, 인간은 어, 시간과 장소에 갇힌 육체라고 정의한다는 거잖아요. 어? 특히 내면의 이야기는 그죠? 인간을 갖다가 시간과 장소에 갇힌 육체 어? 라고 정의한다면 내면, 마음의 이야기죠. 그거는 공간도 중요하지만 시간의 차원이 훨씬 더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시간의 차원이 중요해요. 그래서 길게 쪼르륵 이어지는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 시간의 차원, 시간의 흐름, 이런 시간의 흐름이 잘 보여지는 것이 이 시에서는 이 금방 이것이 이 시에서는 코마, 코마가 남용돼서 많이 사용됐죠. 쉼표, 남용. 이게 남용될 정도로 너무 많이 써 그렇게 많이 썼잖아요. 그게 이유가 뭐냐면 컴마가 하나 치면서 시간이 흘러가는 거죠. 쉼표 뭐 쉼표 이런 식으로. 근데 또 하나 특징은 요거는 이제 형식적 특징이고 유성호 시인이 또 뒤에서 다른 쪽에서 요건 또 다른 부분이에요. 유성호 시인의 그 아까 그 논문에서 두 군데를 인용하는데 하나는 내용이에요. 시의 내용. 시의 내용은 소멸의 상상력이라. 소멸의 상상력. 그건 어떻게 보면 맞죠. 시간의 흐름 쪽에 지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의 흐름 속에 있는 건 소멸이 되죠. 그치? 그러니까, 어, 이처럼 시간의 흐름을, 흐름에 주목하는. 그 시간의 흐름에 주목하면 박주택 씨는 어떻게 되겠어요? 시간의 흐름에 주목하는 사람이죠. 인간 박주택, 사람, 음, 사람, 거의 이야기. 박주택 씨는 온통, 왜냐하면 죽어가는 길을 이야기가 되니까. 응? 그건 계속 소멸해가고 그러는 얘기잖아. 중간에 뭘 좋은 일도 있겠지만, 그 소멸의 상상력 사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이제 또 하나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말은, 아닌 게 뭐냐. 우선 그의 소멸의 상상력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자본주의 문화의 끝갈 데 없는 폭력성을 우화하고 기치화하는 시스기. 그러니까 이제 현실 비판이죠. 현실 비판.
리얼리즘 시, 리얼리즘, 현실 비판, 시세계 등, 박슈택 시인하고 만나서 조금 얘기를 했는데, 어, 싫어하더라고요. 이거 싫어한다고 노골적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음. 혹시 내가 그렇게 해서 끌까봐 그랬는지, 노파하시면서 그렇게 말했는지 모르겠는데, 전혀 그런 거 아니에요. 왜냐면, 이거 조심해야 될 게, 박주택 시인의, 시인의, 본인의, 주장, 예, 예, 본인도, 그렇게, 주장하는데, 그건 소멸의, 상상력이, 음, 자칫, 음, 뭐예요? 자본주의, 그지? 발전과 번영의, 논리, 담론에 대한 비판으로 원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조심하는 듯합니다. 그 자기가 한 시가 자본주의 발전과 번영의 쪽에서 보면 비판이 되죠. 자동으로, 그지? 비판으로 어, 자동적으로 원용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강남 사거리 얘기도 그렇죠. 그 강남 사거리 비판하면 그러니까 택시 타기 힘들다 정도가 아니죠, 그지? 예를 들어 하나만 말하면 예를 들어 강남 사거리라는 시에서 거리라는 시를 보면 읽으면서 어? 신자유주의, 자본주의를 비판한다, 비판하지 한다는 하는 내용이라는 게 파악하기 알기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응?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 비판이야, 신자유주의 비판이야 이렇게 말하기 쉽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오해될까 봐 걱정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또 소멸을 구원의 역사적 등간물로 파악하는 관행과도 거리가 멀다. 이것도 많아요. 이런 것도.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특히 한국시에서 그런데 한국도 동양시의 특징이기도 한데 음, 공과 무의 형사상 이 보편적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그 그리스도교도 한국 그리스도교도 교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즉, 그러니까 소멸이 되면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다고 어, 쉽게 번역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응? 근데 이거는 좀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는 너무 어, 단순한 사고 방식입니다. 음, 자기 소멸이 바로 구원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상소멸이 어떻게 바로 구원이에요? 지옥일 수 있지. 차라리 대책 없는 지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지? 무슨 자기 소멸했다고 무슨 그지? 무슨 뭐 구원이냐고. 그래서 소멸의 얘기를 하면 이런 부정성 세상 지옥이야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또 어, 삶을 견디는 방법적 매개로 소멸을 원형하는 건설적 지향의 역설도 그에게는 없다. 이거 굉장히 정확한 분석이에요. 음,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소멸이 있어야 그지? 새로운 특히 혁명적 시대 전환의 상황이니까 그지? 시대 전환 상황이니까 구시대의 이 소멸이 응? 새로운 시대의 건설의 징조라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너무 단순한 사고 방식입니다. 음? 새로운 시대의 길이 자리 잡지 못한다면 이죠 혼란과 불안경의 상태만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기후재앙 같은 거, 그지? 그리고 이게 바로 기후재앙 등, 뭐 많죠? 난리가 났죠? 인류 명성의 위협이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가 아니라는 거죠. 다만, 그는 삶에 편재하는 리듬의, 본연의 리듬으로 소멸의 시간을 파악할 뿐이다. 그러니까, 보편적인 삶에 편재하는 리듬, 본연의 리듬, 태어났으니까 죽는 거죠.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좋은 지적입니다. 그래서 이 삶에 편지하는 표현의 리듬으로 소멸의 시간. 요 구절이 중요한 게 이거에 관한 시라고 보여져요. 이 위의 시가. 위의 시가. 유성호 교수의 소멸의 시간을 노래한 시라고 음, 소멸의 시간을 노래한 이라는 편지한다는 것은 온갖 곳에 있다는 소리예요. 편지하는 그러면 이거는 온갖 곳에 있는 원래 붙어 있던 그런 뜻이에요. 본연은 원래부터 있던 그런 뜻이에요. 한자말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소멸의 시간 음, 이라는 개념을 동원해서 음, 이 시를 읽을 수 있습니다. 이거 하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다른 시를 원래 읽었는데 나는 이렇게 이용하는 거예요. 우선 읽어봅시다. 그래서 도움이 받는 거죠. 이렇게 읽어볼게요. 상처 1998년 상처 9월 아낌없이 사랑하는 남녀가 상처 도로 위에 손잡고 누워 있습니다. 사건은 어떻게 벌어진 거냐면요. 현실 사건은 1998년 9월 아낌없이 사랑하던 남녀가 도로에 붙잡고 누워 있어요. 그냥 누운 게 아니겠죠? 중간에 뭘로 돌려싸 했어요? 상처, 엄마, 상처. 읽다 보니까 어떻게 그랬어요? 꼭 랩 뮤직의 랩의 그 라임 같았죠? 상처. 그리고 구조변의 내용도 사실이에요. 나뭇가지가 검게 반짝이는 것도 한밤중에 그렇죠. 비가 내리면 검게 반짝이죠. 그죠? 이거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쥐가 어, 쓰레기 봉투를 갉아대고 있어요. 그것도 사실이죠. 바람이 공포를 찍어대고 있습니다. 요건 이제 설명이에요. 그치? 그러니까 여기까지 사실이었어요. 진짜 사실은 요거 하나죠. 요거. 그러니까 교통사고의 보고서예요. 응? 교통사고의 보고서. 남녀가 왜 그 도로 위에 누워 있겠어? 교통사고의 보고서에. 누구라고 말은 안 해요. 누구일 수도 있고 아무나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이런 교통사고의 보고서 속에서 그거를 이렇게 보고하는 자가 여기 지금 화자가 안 나왔죠. 페르소나가 없지만 이거 어디다 써야 돼? 이거는 중간에 쓰면 그 시의 틀을 막아서 중간에 설명 못하고 이거 위에다 쓸게 그냥. 응. 그러니까 교통사고를 당한 남녀 구체적인 시간이 있어요. 1998년 9월. 9월 교통사고를 당한
남녀의 묘사. 어, 문제가 뭐냐면 그게 남녀의 그냥 객관적인 묘사가 아니에요. 의 객관적인 묘사인 듯 하지만 누가 있어요? 페르소나, 타자, 나의 묘사라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어디에 드러나요? 나뭇가지가 검게 반짝이고 쥐가 쓰레기 봉투를 갉아대고 있습니다. 나는 음, 나는 묘사에서 나뭇가지가 검게 반짝이고 상처 빼고 쓰레기 봉투를 갉아대고 있습니다. 라는 묘사에서 페르소나가 드러나요. 왜냐하면 굳이 누가 그지? 굳이 누가 왜냐하면 굳이 관계자가 아니라면 관계자가 아니라면 어? 관계자가 아니라면 굳이 그지? 쓰레기 봉투를 갉아대는 응? 쥐의 모습. 게다가 게다가 검게 반짝이는 나뭇가지 봤어요 밤중에 비에 젖어서 검게 반짝이니까 어떻게 기분 나쁘게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검게 반짝이는 나뭇가지를 어, 언급하고 묘사할 필요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응? 그죠? 그러니까 뭐가 들어있냐면 그러니까 이 이 나의 슬픔이 슬픔의 기록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냥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응? 조금 더 볼게요. 이 사실을 조금 더 알 수 있어요. 어디 보냐면 사람이 공포를 찍어내고 있습니다. 사람이 공포를 찍어내고 있습니다. 나무가 이름을 찢어 남녀의 창백한 얼굴에 던집니다. 이 두 구절이 결정적으로 사람이 공포를 찍어내고 있습니다. 나무가 이름을 찢어 남녀의 창백한 얼굴에 던짐 이름을 찢어 창백한 얼굴에 던집니다. 라는 묘사는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도 주관적이에요. 너무나도 주관적입니다. 어느 정도 주관적이냐면 그 남녀, 사고 당사자인 남녀와 정말로 깊게 공감하지 못한다면 바람에서 무심한 바람이죠. 지나가는 바람에서 물론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거니까 좀 심한 바람이지. 다소 심하게 불고 있겠지만 지나가는 바람에서 공포를 굳이 끄집어낼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공포를 찍어내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공포를 찍어낸대요. 뭘처럼? 공포를 뭐예요? 인쇄물처럼. 그러니까 공포가 막 날리는 거예요. 종이처럼, 인쇄물처럼.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썼냐면 나무가 이름을 찢어.
남녀의 창백한 얼굴에 던집니다. 이걸 보고, 아, 이게 내 해석인데, 나무가 이름을 찢어 남녀의 창백한 얼굴에 던집니다. 라는 구절은 나무가 이름을 찢어 창백한 얼굴에 던집니다. 라는 묘사. 어, 라는 묘사는 특히 이 시에서 마침표가 있어요. 마침표가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요. 여기 마침표.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요. 그리고 없어요. 그러니까 특히 두 개뿐이 없는 마침표로 끝나는 음, 문장. 음. 그러니까 뭔가 마침표가 뭐예요? 정지죠. 스톱. 그지? 단락을 짓는 거죠. 딱 자르는 거죠. 그러니까 문단으로 자르면 이게 말하자면 1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연으로 나누지 않은 이유는 뚜렷하죠. 이유는 이 보통의 흐름이 음, 끊을 수, 보통의 흐름을 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년의 마지막인 거예요. 나무가 이름을 찢어 남녀의 창백한 얼굴에 던집니다. 뭐예요, 그러니까? 남녀의, 교통사고 남녀의 삶은 정말로 끝났고, 나중에 그들의 신상이 파악되었다는 사실을 결정하는데, 음? 그러니까 죽은 사람, 많은, 이 아주 많을 때 신원 파악이 끝나면 이름의, 이름을 써놓은 나무 팻말을 얹어놓는 그런 장면이 떠오르네. 응? 사람이 죽었어요. 죽었는데 이제 그 사람이 굉장히 많아. 이건 이제 두목이, 여긴 두목밖에 없지만 굉장히 많다면, 굉장히 많다면, 나무 팻말에다가 이름을 써갖고, 아니면 다 헷갈릴 거 아니야. 그래서 군번이 있어요. 군인들은. 이게 군인들에게 군번줄이 있는 이유입니다. 군번줄은 목에 걸고 다녀요. 그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사망한 뒤, 사망자의 경우 군번줄을 이빨 사이에 끼워 넣습니다. 그러니까 이빨 사이에 끼워 넣으면 안 휘어지겠죠? 심한 말로 좀 발로 차요. 그래갖고 그 이빨 사이에 콱 끼게 해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져도 그 사람이 누군지 나중에 알게 되잖아. 그게 저 6.25 사태, 6.25 사변, 6.25 전사자 발굴이 아직도 지속되고 있는데 신원 확인이 되는 경우가 많은 이유입니다. 막 죽어나 먹어서 한 부대에서 오늘 30명이 죽었니 이럴 수도 있단 말이죠. 폭탄 떨어지면 그러죠. 근데 그걸 찾는 이유가 그 군번줄 때를 찾아요. 여기까지가 1년이라고 본다면 1년에서 보세요. 상처. 이 상처가 다시 읽어볼까요? 상처가 굉장히 중요한 음, 작동을 해요. 음, 이거 색깔을 이렇게 했는데 색깔을 틀리게 시가 끝났으니까 이런 색깔이 났겠죠? 상처가 5개나 있어요. 그지? 그러니까 이 시는 여기서 끊어야 되겠죠?
이제는 상처, 상처의 시, 상처의 시, 응? 상처의 시. 근데 음, 사고당한 남녀의 상처의 시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 시를 뜨는 페르소나 나의 상처의 시입니다. 그게 뚜렷하게 드러나는 게 1년이라고 그러기로 했죠. 1년의 마지막 음, 문장 부분입니다. 그지? 이름을 그때 던졌잖아. 이름을 던져서 거기 그 여자한테 이게 누군지 알게 된 거야. 누구야? 뭐 우리 부모, 내 사촌 형, 동생, 사촌 형 부부 뭐 이럴 수도 있잖아. 그 마지막 연이랍니다. 응? 비가 퍼붓고 있습니다. 이게 전환점이에요. 왜냐하면 그 뒤에서 나온 얘기는 아까 요거 인과율에 충실한 문장을 쓰기보다는 그때그때의 무의식적이고 무의식이 자의식이 무의식과 환상의 개입을 통해 문장을 분절하고 분해하는 경우가 더 많다라고 말한 아, 그 유성호의 분석이 아주 뚜렷하게 도움이 되는 부분이라서 그래요. 유성호의 뚜렷한 박주택 씨의 문법. 나는 박주택 씨의 문법이 잘 적용되는 부분이 이 시의 후반부입니다. 이거 3년으로 한다면 비가 퍼붓기 쓴다가 2년이에요. 그리고 나머지가 3년으로 내가 나 같으면 이제 그렇게 자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자른다면 비가 퍼붓고 싶다 앞에 있고 그다음에 머리카락부터는 뒤쪽인 거죠. 머리카락부터 보면 요거도 머리카락 부분도 뭐 하나는 아니에요. 너무 길죠? 두 부분이에요. 그죠? 여기까지가 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4연, 그러니까 3년이라면 여기 4연, 여기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머릿속으로 계속 보고서 보면 좀 더 좋아요. 머리카락을 고추 세우고 상처, 비에 불빛이 찰립니다. 상처. 머리카락을 고추 세우고 비에 불빛이 찰립니다. 비가 오면 비에 머리가 젖으면 머리카락이 고추 쓰죠. 이게 통제가 안 되죠. 난 더 심한데. 비에 불빛이 잘리죠. 이것도 사실이죠. 근데 이게 사실 같아요? 아니죠. 무의식과 환상이에요. 만약에 이 화자가 가서 그걸 봤더라도 실질적으로 머리카락에 고추 세우고 비에 불빛이 잘리는 걸 본 기억은 있겠죠, 언젠가.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은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에 그 비에 불빛이 잘리는 걸 보려면 얼마나 마음이 차분해야 되는데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질 상황입니까? 그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 머리카락을 세우고 고추 세우고 비에 불빛이 잘린 사람은 그 죽은 남녀예요. 죽은 남녀가 이렇게 되는 거를 환상으로 보는 거죠. 상상으로 보는 거죠.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뒤에 문장이에요. 남녀의 젖은 살갗이 부풀어 오릅니다. 몇 분 됐다고 젖은 살갗이 부풀어 오르려면 물속에서 물장난을 한 몇 시간을 쳐야 되죠. 아마 교통사고가 나면 요새는 되게 빨리 가죠. 그래서 뭐 하루 밤을 새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안 될 거란 말이죠. 납작한 소름에 이를 부딪히고 납작한 소름에 이를 부딪히는 것도 살아있는 사람이 하는 짓이죠. 비가 와서 비 맨몸으로 또는 얇은 옷으로 도로에 누워 있고 비가 퍼붓고 있다면 소름이 돋을 건데 그 소름이 납작한 소름인 이유는 납작하게 엎드려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뱃속의 아이가 구부러진 손으로 혈맥을 움켜쥡니다. 상처. 확시택 씨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너무나도 일상적인 단어가 어,
도드라지게 튀어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 박주택 씨의 특징 중 하나가 아주 일상적이고 평범한 단어가 도드라지게 시적인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게 시의 감수성, 정서를 형성하는 뼈대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기서는 뭐냐면 혈맥이에요. 혈맥으로 움켜진다? 혈맥으로 움켜진다 했어요. 아기, 뱃속의 아기가 구부러진 손으로 혈맥으로 움켜집니다. 혈맥이라는 단어를 사전을 찾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뻔한 단어죠. 모르지 않잖아. 근데도 자기 들여다보게 만드는 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찾았어요. 요, 그, 네이버 사전의 정의 보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혈맥, 피의 산맥, 맥이죠, 맥, 산맥 같은 거, 맥, 산이 모여 있는 게 맥이죠, 산맥이라고. 근데 그거 중에서 두 개가 보였어요. 부모와 불교적인 용어로 부모와 자식을 이어주는 핏줄이라는 뜻으로 조사에부터 내려온 종지를 일으키는 말, 그지? 그게 혈맥이죠. 또 하나는 수의학에서 말하는 거예요. 동물의 몸에서 도는 피가 도는 줄기, 육체, 혈맥. 이 양쪽으로 걸려요. 육체, 육체로 걸리고 육체적으로 또 뭐예요? 정신적인 혈맥이죠. 그지? 그 애가 이거는 상상인데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무의식과 환상이니까 상상을 펼칠 수밖에 없는데 상상인데 이 뱃속에 아이가 진짜 있었던 것 같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있을 수도 있어요. 여자한테 아닐 수도 있고. 하여튼 그 아기가 구부러진 손으로 혈맥을 옮겨졌다. 그 진짜 혈맥을 옮겨지고 있었을지도 모르고 아니면 그 남녀의 혈맥이 끊어진 거죠.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거기서 길바닥에 얕은 금으로 눈물이 스며듭니다. 비가 막 오면 비가 오는 걸 아스팔트에 비가 내리는 걸 보면 비가 이렇게 그 아스팔트에 보면 금이 있어요. 야간 금들이 있어요. 거기로 빗물이 스며들죠. 그 눈물이 스며든다는 거를 음, 보여줍니다. 여기까지가 상처 본론의 전반부라고 여겨집니다. 응? 상처 전반부예요. 이 묘사는 지금까지의 묘사는 그러니까 박주택이 기법의 장인 같아요. 박주택 시인이 기법의 장인 같은 느낌인데 나도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이 후반부가 밑에 이어지는데 상처론 그러니까 박주택 상처론의 후반부 지금부터는 어떻게 다른가 보세요. 설명을 다 두 개 한 다음에 비교해 볼게요. 상처 젖은 불빛이 달려옵니다. 상처 물을 튕기며 달려옵니다. 되게 재밌는 게요. 이 짧은 시에서 달려옵니다. 달려옵니다. 이 짧은 시에서 달려옵니다가 두 번 그것도 이어졌어. 이 짧은 시에서 달려옵니다가 두 번 거의 이어져서
두 번 반복됩니다. 그치? 확실하죠? 젖은 불빛이 달려오고 물을 튕기며 달려온대요. 이게 동작이죠. 앞에 보세요. 앞부분 머리카락이 고추새고 불빛이 잘립니다. 부풀어옵니다. 그다음에 구부러진 애가 훈령을 엉켜집니다. 털바닥에 얇은 구물로 눈물이 스며듭니다. 전반부는 소동죠. 그지? 교통사고를 당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후반부라고 느껴지는 게 강력하게 보이는 게 뭐예요? 능동적. 음, 행위. 아, 유별나게 그것도 달려오는 거죠. 방정되기 때문에. 지금 달려옵니다. 저는 아주 우스스한 묘사입니다. 왜냐하면 교통사고는 달려옵니다. 를 행위하는 차량에 의해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아주 영화적인 정도로 클라이막스로 달려갑니다. 담론이, 그죠? 담론이, 이야기가, 응? 줄거리가 달려가는 거죠. 줄거리. 상처, 젖은 불빛이 달려옵니다. 상처, 물을 튕기며 달려옵니다. 그러게, 그지? 젖은 불빛이 뭐야? 그 트위드라이트, 그 젖은 불빛. 오, 진물 속에서 상처. 진물. 할 수 없이 또 사전을 찾아야 되죠. 진물이 뭐더라? 그런 생각이 들어요. 되게 재밌어. 이 시인은 재미가 있어요. 진물 속의 상처. 진물 찾았어요. 충동을 못 이기고. 진이 한자 말이에요. 물은 그냥 물이에요. 그러니까 진은 진액이에요. 진액. 그러니까 끈끈한 거 있죠. 그게 진액이에요. 부스럼 상처 따위 흐르는 물을 말하는데 그러니까 진액이 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반복된 말이죠. 진물, 강조된 말이에요. 진물 속의 상처. 진물은 상처가 어떻게 됐어요? 오래 지난 거죠. 그러니까 한 번이 있는 게 아니라 어, 진물이 생기려면 상처에서 부스럼이 생겨야 되고 상처에서 진물이 나오려면 우선 부스럼이 앉을 정도로 시간의 흐름이 경과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진물 속에서 속의 상처는 사고 당사자들의 것이 아닙니다. 이는 이 페르소나, 나의 상처입니다. 그러니까 뭘 뜻해요? 이 앞에 젖은 불빛, 물을 튕기며 달려오는 젖은 불빛은 페르소나의 한 번, 어? 그러니까 죽은 자들의 자리에 입장이 되어 추체하는 중입니다. 죽은 사람이 이제 죽었어. 죽은 사람의 시간은 이미 오래전에 지나가 그러므로 이 시는 살아남은 자의 상처에 관한 시입니다. 응?
아직 잊지 못해 살아남는. 그래서 육체적으로는 상처가 없을지 몰라도 심리적으로 마음에는 진물이 흐르도록 상처가 이어지는 사람. 응? 응? 나는, 응? 그런 거야. 무성한 빗물로 흐르는 눈물의 나라. 그래서 이런 말이 돼요. 무성한 빗물로 흐르는 눈물의 나라. 그 눈물의 그래서 이 한 줄에 눈물의 나라, 눈물의 나라. 단 한 줄에 한 일행의 똑같은 구절이 반복됩니다. 언제 이런 짓을 해요? 사고 정지됐을 때 이런 말 하죠. 너무 힘들고 사고 정지됐을 때. 그러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으니까. 응? 그 눈물에는 공포 속에서 상처, 흐르는 사랑을 잡아당깁니다. 이게 이 시인이 시를 쓴 이유죠. 왜? 트럭이 상처, 그 위를 지나갑니다. 응? 트럭이 상처 그 위를 지나갑니다. 그거는 흘러가 버린 사랑이죠. 이, 이 구별이요, 되게, 이 얼마나 정교하냐면 하나만 딱 보여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요 일부에, 가만히 보세요. 상처가 몇 개예요? 다섯 개죠. 사랑이 몇 개? 한 개. 그죠? 상처, 다섯 개, 사랑, 한 개. 그죠? 단어가, 어, 2부에, 보세요. 상처, 하나, 상처, 둘, 상처, 셋, 상처, 넷. 그리고 사랑 대신에 뭐가 났어요? 눈물. 상처, 넷, 눈물, 하나. 그죠? 어디다 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다 후반부, 상처럼 후반부 보세요. 상처, 하나, 둘, 셋, 넷, 다섯. 상처 다섯. 그다음에 랑, 하나, 여기. 그다음 뭐가 있어요? 눈물. 사랑, 하나. 독자는 생각 없이 읽었을지 몰라도 정교하게 구성되어 있는 시라고 보여집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읽고 끝내겠습니다. 북두별로의 송신, 박주택. 상처. 1998년 상처. 9월 아낌없이 사랑하던 남자가 상처. 도로 위에 손을 맞잡고 누워 있습니다. 나뭇가지가 검게 반짝이고 상처. 쥐가 쓰레기 봉투를 갉아대고 있습니다. 바람이 공포를 찍어내고 있습니다. 나무가 이름을 찢어 상처.
남녀의 창백한 얼굴에 던집니다. 비가 퍼붓고 있습니다. 머리카락을 고추 세우고 상처. 비에 불빛이 잘립니다. 상처. 남녀의 젖은 살깔이 부풀어 오릅니다. 납작한 소름에 이를 부딪히고 뱃속의 아이가 구부러진 손으로 혈맥을 움켜쥡니다. 상처. 길바닥에 얇은 금으로 상처. 눈물이 스며듭니다. 상처. 젖은 불빛이 달려옵니다. 상처. 물을 튕기며 달려옵니다. 오, 오, 진물의 나라 속에서 상처. 무성한 그 빗물로 흐르는 눈물의 나라. 그 눈물의 나라. 공포 속에서 상처. 흐르는 사랑을 잡아당깁니다. 트럭이 상처. 그 위를 지나갑니다.